반갑습니다. 파워 투 더 스튜던트 남벽우입니다. 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물리학2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셨죠? 역대급 물리학2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죠. 왜냐? 작년 수능에서 2등급이 사라지는 블랭크가 생기면서 올해 수능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원에서 어렵게 출제할 거다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게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분명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9월 모평보다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더니 육모, 구모에서 출제됐던 유형이 좀 반복된 건 좋은데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각 문항당 풀이 시간을 굉장히 오래 걸리게끔 구성을 했다라는 게 문제점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난이도 조절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들을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작년보다 더 시간을 들이게끔 구성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이 난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고 와서 결과적으로 난이도 조절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블랭크를 만들지 않는 등급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문제를 만들어냈구나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문항들을 보면은요, 출제됐던 유형들이 거의 출제됐습니다. 각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보여줬었죠. 이미 9월 모평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고 보여줬던 문제들을 거의 그대로 출제를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문항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 난이도가 높여져서 출제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힘겨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15번부터 20번까지는요, 모두 절대적인 시간이 좀 많이 들게끔 문항이 구성이 됐죠. 그래서 계산력이 빠른 친구들에게 절대적으로 좀 유리했던 그러한 물리2 수능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6월 모평, 9월 모평 비교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렸던 건 뭐냐면 1등급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계산 능력을 키우는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각 단원별로 좀 보시면 일단 힘의 평형, 힘과 평형, 돌림인 문제가 계속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역시나 난이도가 높여져서 출제가 됐고요. 포물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도 역시나 난이도가 높여져서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에서 출제됐던 문제 유형이 반복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도 반복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통해서 풀이 방법을 좀 익히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 외에 더해서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계산 과정이 복잡해졌을 때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다면 난이도 조절용 문제들도 해결은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석 원운동도 약간 좀 난이도를 높였죠. 추가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난이도를 좀 높였고요. 행성의 운동, 일반 상대성 이론, 일과 에너지 파트들은 그리고 단진자 운동까지도 역시나 쉽게 좀 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졌지만 역시나 계산 과정에서 한 번씩은 손이 더 가게끔 그렇게 구성이 됐었다라고 판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과 전기력선 문제도 출제된 유형이 그대로 출제됐지만 역시나 계산 과정에서 한 번에 손을 더 거치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저항의 연결은 수능 문제의 저항의 연결은 조금 신선했다? 조금 신선했다, 특이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게 회로도가 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친구들에게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당황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좀 덜 된 친구들에게는 트랜지스터 무조건 출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능 문제, 트랜지스터 문제는 6월 모평 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출제됐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전기 문제 그대로 출제됐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는 그나마 좀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구성됐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전자기 유도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물론 이미 9월 모평에서도 난이도 있는 전자기 유도 문제가 보여졌었고요. 그를 바탕으로 수능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좀 되어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가 9월 모평에 비해서 난이도를 꽤 높였죠. 상대 속도 문제와 함께 엮어지면서 상대 속도 상황과 함께 엮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실수 유발을 이끌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됐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뭐 요 문제까지도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문제가 좀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역시나 보기라도 한 번씩은 더 고민할 수 있게끔 고민해야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수능 말고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할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본다면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수능 물리학 2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리학 1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타 교과, 뭐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두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여져서 올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리학 1, 물리학 2 모두 문제 상황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한 번 더 손이 가게, 한 번 더 고민하게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에 대한 난이도 조절을 통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당분간은 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